다음으로 우리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판다스, 파이썬 데이터베이스인 판다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에서 3번 우리 판다스 형식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형식으로 저장이 되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다스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일을 어떻게 임포트 시키는지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쪼개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를 더 쪼개 볼게요. 그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해보시고요. 하고 3.1 이번에는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 더 들어서지기가 되어 있죠. 자,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구글 데이터 드라이브랑 마운트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from 해주고요. google.colab 해주고요. import 해주고 드라이브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drive.moun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러시 드라이브네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mount 슬러시 해주고 여기서 콘텐트 언더바 드라이브 이렇게 해주면 구글 드라이브랑 얘가 마운트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뜨죠?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계정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정 선택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마운트 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허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됐으니까 거기 있는 파일 중에서 갖고 오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연습 데이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연습 데이터 올려놓은 거를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 그 다음에 pandas 해주고 as pd로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eda 언더바 df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하나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pd 그 다음에 read 언더바 csv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자, pd에 있는 것 중에 .read 언더바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갖고 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컨텐트 언더바 드라이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드라이브가 아니고 드라이브인데 자, 다시 마운트를 해야 되겠네요. 자, 드라이브인데 제가 잘못 마운트를 했습니다. 자, 마운트 다시 드라이브로 해주시고요. 드라이브 그 다음에 슬러시 my 드라이브 슬러시 그 다음에 콜랩 노트북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eda.csv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시고요. 지금 이 마운트 되는 것 죄송합니다. eda.csv 파일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글로 지금 변수명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딩 처리를 해서 인코딩은 우리 R에서는 EDF UCF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CP949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마운트를 시켜 볼게요. 자, 에러가 안 떴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eda 언더바 df 점 헤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앞에 5개만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eda 파일 중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죠? 이 파일은 우리 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 밑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파트에 데이터 폴더 있죠? 여기서 드라이브에 여기 보면 마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요 안에 쭉 구글 콜앱 이렇게 들어와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요렇게 갖고 오고요. 두 번째 점이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eda 언더바 df 점 해주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 또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d types라고 해주시면 데이터 타입의 형식입니다. 자, 우리 R에서는 그 str하고 변수명을 넣어줬죠. 여기서는 dtypes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df 언더바 df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에서 데이터 각각의 우리 열의 데이터 타입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d는 int 64 버전 뭐냐면은 숫자형,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자형, 숫자형, 숫자형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ed 언더바 df 좀 해주시고 여기에 info라는 게 있습니다. info 해주고 여기서는 가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다스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각각의 컬럼명에 대한 데이터 타입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 62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62개의 총 컬럼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가 그 numpy 형식으로도 여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eda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점 shape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총 62개의 행과 열로 전체적인 그 모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또 뒤에 실습을 할 때 사용할 게 있는데요. 그걸 몇 가지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3.3 해쓰고요. 우리가 PD,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속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da.df 해주시고요. eda 언더바 df 점 해주시고 이 중에서 우리가 컬럼명을 우리가 뽑아서 갖다가 써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컬럼스 자, 이렇게 요거를 아예 그냥 자, 타이핑할 때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속성들 변수명만 이렇게 갖고 옵니다. 변수명을 이렇게 그 어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뽑아 갖고 오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추출을 했는데 변수명만 또 추출하고 싶으면 여기에 뒤에 .toList라고 쳐주시면 요 변수명만 출력이 됩니다. columns 또는 toList 이렇게 해서 요걸 뽑아서 요걸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 각각에 대한 변수명이 아니고 값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eda 언더바 df 점 values라고 쳐주시면 여기에 이 변수명 말고 여기 있는 값들이 배열 형태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배열 형태로
뽑아서 나중에 써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삭제해 주시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실행해서 이 결과 값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판다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그 평균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넘파이 형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하거나 평균 내거나 하는 것들을 봤는데, 넘파이 형식으로도 이제 많이 쓰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판다스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판다스 형식으로 값을 갖고 와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판다스 형식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배우고요. 이렇게 처리한 결과들이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값들이 넘파이 형식으로 또 그 출력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넘파이 형식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넘파이도 배워야 되고 판다스 형식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해볼게요. 자, EDA _DF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초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be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def describe, 자, B네요. describe로 처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기술 통계한 기본적인 값들이 뿌려집니다. 전체 데이터 개수하고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딱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은 describe는 우리 수치형 변수들을 처리해 주는 걸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요거 치고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쪽으로 가보면 숫자형은 id하고 age하고 weight는 숫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는 문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문자형으로는 describe로 안 되고요. 숫자형 데이터만 추출해서 얘가 간단한 기초 통계 분석을 해서 값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평균만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또 쓸 수가 있어요. EDA _df.min 이렇게 해주시면 평균 값들이 출력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수치형 변수들만 우리가 값을 뽑아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썸을 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DA _df.sum 이렇게 해주면 되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죠. 축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 해주시고 0으로 해주시면 열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썸의 이제 그 문자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1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열 형태로 또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 형태로는 우리가 쓰기보다는 요 형태로 우리가 써야 되죠. 요거는 의미가 없어서 안 쓸 겁니다. 주로 요거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그룹별로 묶어서 평균을 내거나 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해볼게요. R에서는 그룹 바이 해주고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R에서는 파이프 기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파이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R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좀 복잡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EDA _df 점 해주시고 그룹 바이 라고 해주시고요. 그룹 바이 할 수 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별을 그룹 바이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간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결과는 뿌려지지 않고 그룹 바이로 묶였다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그룹 바이로 평균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평균, 아까 전에 이렇게 평균 값 쓴 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각 그룹별로 구분해 가지고 평균값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하는 걸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eda df 점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드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헤드를 해주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위 5개의 그 행만 출력해 갖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죠. numPy에서도 우리 뒤에 가보면은 행렬 추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행렬 추출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행렬을 추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렬 추출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제일 위에 그 변수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변수명으로 추출해 갖고 오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eda df 해주시고요.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명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weight 값을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그러면 weight 값만 변수명이 출력돼서 갖고 올 수가 있죠.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는 eda df 해주고 여기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점을 찍어주고 나면 그 뒤에다가 우리 변수명만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 꺽쇠 표시를 해가지고 변수명을 호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점을 찍어서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래서는 우리 그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갖고 왔었죠. 네, 그렇게 갖고 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갖고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값만 갖고 와서 또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eda df 해주시고, 자, 여기 weight 값 해주고 점 min 이렇게 해주시면 이 weight 값의 평균만 갖고 와서 우리가 추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갖고 오는 방법도 또 하나 있지만은 우리가 LOC라는 걸로 이용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eda df 처리해 주시고요. 점 LOC 해주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행과 열을 갖고 와야 되니까 LOC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앞에 행은 이렇게 행은 다 갖고 와라 처리해 주시고요. 열을 갖고 올 때 우리 다시 꺽쇠 표시해서 여기서 성별하고 컴마 그 다음에 우리 weight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성별하고 weight 값만 갖고 오고요. 앞에는 행이고요. 뒤에는 열입니다. 그래서 행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열을 갖고 올 때는 꺽쇠 표시를 이용을 해서 요 안에다가 행, 열 이름들만 넣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컬럼명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또는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서 또 쓸 수가 있냐면, 요거를 빼고요. 아예 숫자로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2하고 우리 4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파이썬에서는 4라고 해주면 2하고 3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자, df LOC 뭐가 에러가 났을까요? 인덱싱에서 또 에러가 났네요. 자, 그래서 컴마 24 이렇게 해주시면 LOC가 아니고요. 참 죄송해요. LIOC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죄송해요. LIOC가 ILOC입니다. ILOC. 자, 그래서 LOC로 처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변수명이 들어가고 I로 표시해 주면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코딩을 다 짜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텐데, 여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차원에서 해보는 거니까 한번 쭉 해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 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수명을 그대로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꺽쇠 표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OC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ILOC를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자,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A 언더바 DF 점 해주시고요. ILOC 해주시고, 요번에는 처음 5개만 갖고 올게요. 0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전체. 그러면 모든 데이터 중에서 0, 1, 2, 3, 4 해서 5번은 빼야 되죠.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헤드랑 똑같이 5개 행만 출력해 갖고 오게 됩니다. 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판다스에서 데이터 행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또는 행과 열을 삭제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열을 삭제하는 거가 많이 쓰이니까 열을 삭제하는 거를 갖고 와 볼게요. EDA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열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EDA 언더바 DF 점 드롭 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D하고 패스워드를 ID를 삭제해 줘야 되니까 ID 해주시고요. 축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삭제가 됩니다. 한번 삭제한 결과도 한번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ID가 이렇게 없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터링하고 솔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처리해 볼게요. 우리 타이디버스에서도 할 때 데이터 처리하는 거 많이 해봤죠? 필터 처리, 그 다음에 셀렉팅, 솔팅 뭐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셀렉팅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필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DA, DF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조건절을 줄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DA 점 언더바 DF 점 weight 값이 특정 값 45보다 작은 경우만 출력해 갖고 와라. 필터링 처리해 줘라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조건절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조건절이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올 때 또 해볼게요.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온다. 그러면 여기서 AND 만약에 그리고로 연결해 주려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EDA 언더바 DF 해주고, 요번에는 이제 성별을 보도록 할게요. 성별이 남자인 것만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2건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남자인 경우 2건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건절을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을 우리가 변수로 필터 처리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요 조건 있죠? 요 조건을 그대로 갖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ND가 아니고 OR을 해볼까요? OR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R 하시는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엔터 위에 기호가 있죠. 그래서 Shift하고 엔터 위에 W1 표시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면 이런 기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필터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rue, false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출해 보겠습니다. EDA 언더바 DF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OC 방법으로 처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터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앞에다가 뒤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별하고 우리가 웨이트 값만 갖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필터 처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게 바로바로 입력해야 돼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이제 데이터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처리 이용을 해서 값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솔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DA 언더바 DF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sort 언더바 해주고 values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y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 weight 값을 기본 변수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그 다음에 ascending, descending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scending 처리해 주고요. ascending을 false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아래서는 true, false를 무조건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오히려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쳐주면 weight 값을 ascending false는 descending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true로 해주면 반대로 이렇게 낮은 값이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걸 이제 다시 백할 때는 여기다가 마우스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do undo, 그죠? 실행 또는 실행한 거를 다시 백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데, 여기서는 여기 요 코드 단위별로 백이 됩니다. 전체로 백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코드 단위별로 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코드를 누르고 요 코드 셀 안에서만 백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나중에도 에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 커서를 클릭하고 백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클릭하고 백하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언두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판다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판다스에 대한 기본 개념 좀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한 번은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배운 기능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초 과정으로 한번 해봤고, 뒤에 가면은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연습해 보시고 쫓아오셨으면 한번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판다스에 대한 기본 개념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